정숙은 다리미를 천천히 움직이며 수진의 베이지색 재킷을 정성스럽게 다렸습니다. 주름 하나 없이 말끔해야 해요. 내일은 딸의 인생이 결정될 수도 있는 날이니까요. 다림질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정숙은 잠시 다리미질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5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진이를 혼자 키워왔습니다.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엔 집에서 옷수선 일을 받아 했어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딸만 보면 힘이 났습니다. 엄마,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돌렸어요. 수진이 샤워 가운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어요.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 수진이 다가와 엄마의 어깨를 살짝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정숙은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수진아, 너 도윤이 정말 좋아하는 거지? 응, 엄마. 진짜 좋아.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을 보니 정숙의 마음도 조금 놓였어요. 딸이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잘해볼게. 엄마, 근데 너무 부담 갖지 마. 도윤 오빠 진짜 좋은 사람이야. 부모님도 좋으실 거야.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습니다. 의사 집안이라고 들었어요. 유명한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랑은 격이 다른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런 생각부터 하면 기죽어요. 수진이 방으로 들어간 뒤 정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일 상견례 장소를 다시 확인했어요.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메뉴도 미리 검색해 봤어요. 한 사람당 10만 원은 넘겠네. 정숙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딸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저녁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도윤 오빠야.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딸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응, 나도 기대돼.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 진짜 좋은 분이야. 전화를 끄는 수진이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도윤 오빠가 내일 정말 잘하고 싶대. 벌써부터 떨린대. 그래? 그 친구 참 성실하긴 하네. 정숙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은 그동안 정말 적극적이었어요. 결혼식 장소도 직접 알아보고 신혼집도 먼저 나서서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쁘지 않았어요. 의사 집안이라 그런가? 그래도 예의는 바르네. 정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지는 일찍 잠들었지만 정숙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일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지? 옷은 제대로 입었나? 말투는 괜찮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5시 정숙은 결국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정숙은 거실 선반에 놓인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수진이 이제 시집 간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돼요. 딸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해왔잖아.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진이 일어나 세수를 하고 나왔어요. 정숙은 이미 간단한 아침상을 차려놓았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났어? 응. 잠이 안 와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통하고 있었어요. 엄마, 나 이 사람 정말 좋아. 오늘 잘 해줘야 돼.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어요. 그건 나도 알아. 수진아. 다만, 사람 보는 눈은 냉정해야 돼. 엄마, 너가 행복해야 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두 사람은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어제 다려놓은 재킷을 꺼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입어. 고마워, 엄마. 수진이 재킷을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숙도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괜히 기죽지 말자. 정숙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출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이 가방을 메고 현관 앞에 섰어요. 정숙도 천천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정숙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잘해보자. 응, 엄마.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쪼이고 있었어요. 정숙의 가슴 속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손을 잡고 있으니 조금은 용기가 났습니다. 잘 될 거야. 정숙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강남으로 가는 길,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호텔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높은 천장에 샹들리에가 반짝였어요. 정숙은 수진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엄마, 떨려.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당당하게 하자. 정숙이 딸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습니다. 직원이 안내한 곳은 3층 별실이었어요. 문을 열자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미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의 부모님이었어요. 도윤이 먼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아 왔어? 응, 오빠. 수진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도윤의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명이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옷차림이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차가웠어요. 미소가 없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이 엄마입니다. 정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명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앉으세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정숙과 수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주보는 구도였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도윤의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정숙이 공손하게 답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희가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수진 씨는 무슨 일 하신다고요? 질문이 던져졌어요. 수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광고 회사에서 콘텐츠 기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명희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일. 언제 그만둘 건가요?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어요. 수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저 결혼 후에도 계속 일은 하고 싶어서요. 그래요?
명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결혼하고도 일한다고요? 네. 제 일을 좋아해서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명희는 작게 웃었어요.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 솔직히 말할게요. 명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변변치 않은 일 관두고 그냥 집안일이나 하세요. 정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그게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명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사 남편 있으면 그냥 뒤에서 내조나 하세요. 그게 맞죠?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도윤이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변변치 않은 일보단 집안 챙겨야죠. 그 말에 정숙의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끌어올랐어요. 하지만 꾹 눌렀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정숙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도윤이 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내가 뭘 알아? 명희가 아들을 쏘아봤어요. 나는 내 앞날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정숙은 수진을 바라봤어요.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돈 어른,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제 딸은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알아요. 명희가 시큰둥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죠. 의사 집안에 시집 오면 품격이 있어야 해요. 품격. 그 단어가 정숙의 귀에 꽂혔습니다. 품격이요? 네. 우리 집안은 다르니까요. 명희의 눈빛이 더 차갑게 변했어요.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하지만 이런 집에 제 딸을 시집 보낼 순 없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명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제 딸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일하는 것도, 꿈을 갖는 것도 당연한 권리예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그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명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금 저한테 수진아, 가자. 정숙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지는 멍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괜찮아. 우리 나가자. 정숙은 수진을 이끌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윤이 급히 일어났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하지만 정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뒤에서 명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뭐야? 예의도 없이. 정숙은 복도를 빠르게 걸었어요. 수진이 뒤따라오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 정숙은 멈춰서서 딸을 안았어요. 수진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수진이 엄마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정숙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딸을 지켜줘야 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호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정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제대로 한 거겠지. 가슴은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호텔 밖은 쌀쌀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정숙과 수진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숙은 걸음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도윤 오빠 부모님한테 그렇게 나오면 어떡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정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너한테 그런 말까지 하는데 그 집에서 내가 견디겠니? 하지만 오빠는 도윤이가 문제가 아니야. 정숙이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진아,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가족 전체가 하는 거야. 수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나 오빠 정말 좋아하는데. 알아. 엄마도 알아. 정숙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근데 내가 행복하려면 존중받아야 해.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어요. 집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정숙은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딸을 지킨 거예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정숙은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수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정숙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지만 귀는 딸의 목소리에 가 있었습니다. 응, 미안해. 엄마가 그냥.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도윤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정숙의 손이 멈췄어요. 의도? 그 단어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수진이 말했어요. 근데 오빠 어머니가 한 말은 좀 심했어. 알아. 미안해. 내가 나중에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할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숙은 수진의 방문 앞에 섰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수진아, 들어와. 수진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딸 옆에 앉았습니다. 도윤이한테 전화 왔었지? 응. 뭐래?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그냥 어머니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거래.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의도. 또 그 말이었습니다. 수진아, 정숙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의도는 말보다 무거운 거야. 무슨 말이야? 사람은 의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해. 그 사람이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무슨 의도였는지는 의미가 없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엄마, 나 도윤 오빠 포기하기 싫어. 알아, 수진아. 엄마도 알아. 정숙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어느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이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문을 열었어요. 도윤은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도윤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숙이 문을 열어줬어요. 거실로 들어온 도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차를 내왔어요. 죄송합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경솔하셨습니다. 정숙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제가 미리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야 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정숙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 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제 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봤어요. 그런 집에 수진이를 보낼 순 없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수진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게 결혼이에요. 정숙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행복하려면 가족 모두의 존중이 필요해요. 당신 어머니는 그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도윤은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가세요. 수진이한테도 이 얘기는 하지 마세요. 어머님, 수진이를 진짜 사랑한다면 이해해 주세요.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고개를 깊이 숙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봤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한숨이 길게 나왔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렸어요. 수진이 나왔습니다. 엄마 다 들었어. 수진아, 괜찮아, 엄마. 엄마 말이 맞아. 수진이 엄마 옆에 앉았어요. 나도 생각해봤어. 결혼하고 계속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 정숙은 딸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미안할 거 없어. 나 지켜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길고 힘든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거실에는 명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로요. 왔니?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네, 어머니. 도윤은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명희가 먼저 말했어요. 그 집 다녀왔다며? 네, 헛수고했구나. 명희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도윤은 어머니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한 번만 더 상견례를 하게 해주세요. 명희의 손이 멈췄어요. 잔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명희는 비웃듯 웃었어요. 너 정신 나갔니? 저번에 그 여자가 나한테 뭐 했는지 알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무슨 저런 집안이랑 사돈 맺을 수 없어. 명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꿇었어요. 명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도윤아, 일어나. 이번엔 제발 예 좀 지켜주세요. 그 말에 명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예? 내가 예의를 안 지켰다고? 어머니께서 수진이한테 하신 말씀들이 너무 심했습니다. 명희는 화가 났어요. 예의는 내가 깰 일이 없었어. 그쪽이 수준이 안 맞을 뿐이지. 어머니,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도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진이 없으면 저 결혼 안 해요. 명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너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 아닙니다. 제 진심입니다. 도윤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저 수진이 아니면 안 됩니다. 명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도윤아, 세상에 여자가 한둘이니? 제겐 수진이뿐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희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저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그 여자 아니면 안 되겠니? 네, 명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아. 한 번 더 보자. 도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명희가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리고 그쪽 어머니가 예의를 갖춰야 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명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러는 것도 다 내 때문이야. 알지? 네, 압니다. 명희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 휴대폰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나야. 도윤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왜? 무슨 일이야? 우리 어머니가 다시 만나자고 하셔.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정말? 응. 내가 설득했어. 이번엔 잘 될 거야.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진아, 괜찮겠어? 응, 알겠어. 우리 엄마한테 말씀드려 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은 거실로 나갔어요. 정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도윤 오빠가 다시 상견례 하자고 해. 정숙의 손이 멈췄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오빠가 어머니 설득했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수진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정숙은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수진아, 엄마, 나 도윤 오빠 정말 많이 사랑해. 수진이 다가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도윤 오빠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오빠도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잖아. 정숙은 딸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더 해줘. 제발. 정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했어요. 딸의 간절함 앞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도윤이가 좋은 거지? 응, 엄마. 진짜 좋아.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알겠어. 한 번만 더 보자.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딸을 안았어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잘 될까?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재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수지는 매일 도윤과 통화하며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잘 될 거야. 우리 어머니도 노력하신대. 도윤의 말에 수지는 안심했어요. 상견례 전날 밤이었습니다. 정숙은 거울 앞에 섰어요. 내일 입을 옷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 수진이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번엔 감정 내지 말고 잘해보자.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저 사람들이 달라졌을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생각했어요. 수진의 행복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괜찮아.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해낼 수 있어. 정숙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창밖에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예요. 정숙은 조용히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같은 호텔이었습니다. 같은 레스토랑이었어요. 정숙과 수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엄마, 이번엔 괜찮을까? 수진이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다를 거야. 정숙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윤과 그의 부모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명희가 보였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변한 게 없네. 도윤이 일어나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수진아 오셨어요. 응, 오빠. 수진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정숙과 수진은 자리에 앉았어요. 명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셨네요. 짧은 인사였어요. 정숙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희는 미소를 짓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엔 좀 서두르셨죠?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정숙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저 말투, 저 차가운 눈빛,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니까요. 정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비웃음 같았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도윤의 아버지가 분위기를 풀려고 했습니다. 자, 식사나 시작하시죠. 오늘 음식 괜찮을 거예요. 네.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얀 접시에 정갈하게 담긴 요리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포크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명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요즘은 며느리도 결혼하면 일 안 하는 게 낫죠. 정숙의 포크가 멈췄습니다. 또 시작이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 제 일을 좋아해서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명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래도 의사 아내라면 품격이 있어야죠. 품격. 그 단어가 또 나왔어요. 정숙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참아야 해요. 수진을 위해서요. 사람은 집안이 중요하잖아요. 명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도윤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내가 뭘 잘못 말했니? 사실을 말하는 건데. 명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아는 듯 했어요. 명희의 시선이 수진에게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수진 씨, 명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우리 집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수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 그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명희는 계속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딸이 저렇게 눈물을 참고 있어요. 내 딸이 저렇게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엄마가 있어. 그런 의미였습니다. 수진도 엄마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명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시선이 정숙에게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차갑게. 정숙은 그 시선을 느꼈어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명희의 입이 열렸어요.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았어요. 정숙은 포크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참아야 해요. 아직은 참아야 해요. 하지만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명희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것처럼요. 정숙은 딸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수진이 눈물을 참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참고 있던 감정이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정숙은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수진이를 위해서. 식탁 위 음식은 거의 손대지 않았어요. 아무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도윤은 불안한 눈으로 어머니와 정숙을 번갈아 봤어요. 도윤의 아버지는 그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명희는 여전히 정숙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 속에는 무시와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그걸 느꼈어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변할 생각이 없구나. 정숙은 깨달았어요. 도윤이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었어요. 명희는 처음부터 수진과 정숙을 인정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정숙의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끌어올랐습니다. 참고 참았던 감정들이요. 하지만 아직 폭발하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명희의 입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한 말이 나올 것 같았어요. 정숙은 숨을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어요. 곧 무언가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은 참아야 해요. 수진을 위해서요. 정숙은 주먹을 꽉 쥐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그 한계가 곧 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명희의 시선은 여전히 정숙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무시하는 눈빛으로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희의 시선이 정숙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숙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집안이 급이 안 맞아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숙은 명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명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의사 집안이고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사돈댁은 그냥 평범한 가정이잖아요. 정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아버지 없이 큰 것도 좀 그렇고 순간 정숙의 안에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딸을 키웠던 그 모든 세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날들.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던 시간들. 딸에게 더 해주지 못해 미안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평범한 가정, 아버지 없이 큰 것이라는 말로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말을 하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도윤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너무하십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명희가 아들을 쏘아봤어요. 그때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이 결혼 못해요. 모두의 시선이 수진에게로 향했어요.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지옥으로 시집 갈 순 없어요. 그 순간 명희의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명희의 목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수진은 겁에 질렸지만 고개를 들었어요. 지옥으로 시집 갈 순 없다고 했어요. 명희가 테이블을 쾅 하고 쳤습니다. 그릇들이 덜그럭 소리를 냈어요. 너 따위가, 명희가 손가락으로 수진을 가리켰습니다. 너 따위가 감히 우리 집안을 거절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내가 감히 어디서? 명희가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은 의자에 앉은 채 움츠러들었어요. 명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수진을 때리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정숙이 번개같이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위 물잔을 움켜쥐었어요. 감히 내 딸한테 손을 대려고? 정숙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명희가 정숙을 돌아봤어요. 뭐,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정숙이 물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명문가의 예의입니까? 명희의 눈이 커졌어요. 지금 뭐 하려고? 더 말하기도 전에 찰싹 정숙이 명희의 얼굴에 물을 확 뿌렸습니다. 물이 명희의 얼굴과 옷을 적셨어요. 진주 목걸이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식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명희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얼굴에서 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눈을 깜빡이지도 못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숙은 빈 물잔을 테이블에 탁 하고 내려놓았어요. 제 딸은 누구에게도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했어요. 집안이 어떻고 아버지가 없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명희는 여전히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딸을 존중하지 못하는 집안에는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정숙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가자. 응, 엄마.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명희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 여자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여자가 감히, 하지만 정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손을 꼭 잡고 문을 열었어요. 감히, 너희들이 명희의 고함이 뒤에서 들렸습니다. 내 얼굴에 물을 평생
이런 모욕은 처음이야. 도윤의 아버지가 아내를 붙잡으려 했어요. 여보, 진정해. 진정은 무슨, 명희는 물수건을 집어들며 얼굴을 닦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런 것들이 감히. 식당 직원들이 멀리서 눈치를 보며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숙과 수지는 문을 나섰어요. 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두 사람은 잠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정숙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손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순 없었어요. 엄마, 수진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정숙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수진이 엄마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미안할 거 없어. 정숙이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가 지켜야 할 건 너야. 그 어떤 것보다도. 복도는 조용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딸을 지켰으니까요. 가자, 수진아. 정숙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가자. 응, 엄마.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호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정숙과 수진은 빠르게 걸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은 딸의 어깨를 꼭 감싸 안았어요. 괜찮아, 수진아. 하지만 정숙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급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수진아, 도윤의 목소리였어요. 정숙과 수진은 멈춰 섰습니다. 도윤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수진아, 잠깐만. 도윤이 수진의 앞에 섰어요. 정숙이 도윤을 막아섰습니다. 도윤 씨,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요. 제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도윤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님,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정숙의 눈빛이 슬펐습니다. 내 딸이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결혼은 절대 안 되니까요.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집에서 수진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머니를 설득하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이미 2번이나 기회를 드렸어요.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2번 다 똑같았죠. 도윤은 할 말이 없었어요. 정숙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수진이 조용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오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도 못하겠어.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수진아, 그렇게 말하지 마. 오빠 어머니가 날 보는 눈빛 봤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눈빛 속에는 나한테 대한 존중이 하나도 없었어.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나 지옥 같은 곳에서 살고 싶지 않아. 수진아, 오빠, 정말 미안해. 수진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을 뻗으려다 내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어.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정말 미안해. 오빠가 미안할 거 없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건 알아. 도윤은 힘없이 웃었어요. 그래도 널 지켜주지 못했네.
정숙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 청년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수진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도윤 씨,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아, 그래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도윤이 수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수진도 도윤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안에는 아쉬움과 슬픔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뒤로 물러섰어요. 잘 지내. 오빠도. 짧은 작별이었습니다. 도윤은 돌아서서 식당 쪽으로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정숙은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가자, 수진아. 응, 엄마.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식당 안에서였습니다. 저 여자가 감히 명희의 목소리였어요. 내 얼굴에 물을. 평생 이런 모욕은 처음이야. 고함이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냥 앞으로만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어요. 마지막으로 복도가 보였습니다. 도윤은 보이지 않았어요.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수진이 엄마를 안으며 울었어요. 엄마. 울어. 괜찮아. 정숙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딸이 더 많이 울고 있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진짜 끝났어. 응.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 지켜줘서. 당연한 거야. 정숙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을 나섰어요. 밖은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가자. 응, 엄마. 수진이 엄마의 팔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결혼은 공식적으로 파혼되었어요. 하지만 정숙과 수진은 괜찮았습니다.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숙의 집 부엌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숙은 주방 창문을 열었어요.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창밖에서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거실에서는 수진이 노트북을 열고 있었습니다. 새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 자료였어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정숙은 거실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딸의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음이 놓였습니다. 다행이다. 저 상견례 이후로 수진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사흘 동안 거의 방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정숙은 그냥 지켜봤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수진이 먼저 일어나 씻고 나왔어요. 엄마, 나 오늘 회사 가야 돼. 그 말을 들었을 때 정숙은 안심했습니다. 딸이 일어서고 있었으니까요. 도윤은 그 후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없었고 문자도 없었어요. 처음 이틀은 수진이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사흘째부터는 휴대폰을 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걸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된장찌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옳은 선택이었으니까요. 엄마, 수진이 부엌으로 왔어요. 응, 나 이제 괜찮아. 수진이 엄마 옆에 섰습니다. 오히려 잘 끝난 것 같아. 정숙은 딸을 바라봤어요. 수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응.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야. 수진이 말했어요. 사람이 자신을 존중받지 못할 곳에 가면 불행해지잖아. 정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잘 알고 있네. 엄마 말이 맞았어. 수진이 엄마를 안았어요. 지옥으로 시집 갈 뻔했네. 정숙도 딸을 꼭 안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이제는 울 때가 아니니까요. 밥 먹자. 정숙이 딸의 등을 토닥였어요. 응.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 김치와 나물 반찬들. 정숙이 정성스럽게 차린 상이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수진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다, 엄마. 그래. 많이 먹어. 정숙도 밥을 떴어요. 둘이서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거실 TV가 켜져 있었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남의 한 유명 정형외과 병원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숙과 수진의 손이 동시에 멈췄어요. 병원 원장 부부의 폭언 논란으로 병원 이미지가 크게 추락했습니다. 화면에 병원 건물이 보였어요. 도윤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병원이었습니다. 환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직원들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진이 정숙을 바라봤어요.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TV를 껐어요. 엄마, 신경 쓰지 마. 우리랑 상관없어. 정숙이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복잡했습니다. 도윤 생각이 났어요. 저 뉴스를 보고 도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힘들겠죠.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뒤돌아볼 필요 없었어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수진이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어요. 엄마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수진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마음도 조금씩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정숙은 거실에 앉아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뒷모습이 든든해 보였어요. 잘 견뎌내고 있구나. 정숙은 안심했습니다. 수진이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응, 이젠 나를 위해 살래. 수진이 말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정숙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일도 열심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고 수진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당당하게 살 거야. 정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수진아. 고마워, 엄마. 수진이 엄마를 안았어요. 나 지켜줘서. 당연한 거야. 정숙도 딸을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하지만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낸 모녀였어요. 이제는 괜찮을 거예요.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딸도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나아질 거예요.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회사에서 기획팀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수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어요. 엄마, 나왔어.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요. 어서 와. 오늘 일찍 왔네. 응. 오늘 좀 일찍 끝났어. 수진이 서류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기지개를 켰어요. 아, 이제야 숨 좀 쉬겠다. 정숙이 웃으며 물었어요. 많이 바빴어? 응. 근데 좋은 바쁨이야.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팀장 된 거 축하해. 우리 딸. 정숙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고마워, 엄마. 수진이 부엌을 들여다봤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미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김치찌개, 생선구이,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정갈하게 놓인 반찬들이었습니다. 와, 엄마. 이거 다 언제 했어? 너 오기 전에 미리 해놨지. 정숙이 국그릇을 하나 더 가져왔어요. 앉아. 배고프지? 응, 엄마.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김치찌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수진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먹고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다. 그래? 다행이다. 정숙도 밥을 떴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포크 소리, 숟가락 소리만 작게 울렸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응. 나 요즘 정말 행복해. 정숙이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웃고 있었어요. 일도 재밌고 사람들도 좋고. 그래? 응. 그리고 엄마랑 이렇게 저녁 먹는 것도 좋아. 정숙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수진아. 응. 세상에 완벽한 사랑은 없지만 정숙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킬 자존심은 있는 거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엄마. 이제야 알겠어. 그래? 응. 사랑도 중요하지만 나를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 수진이 엄마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맑았습니다. 엄마, 나 진짜 고마워. 뭐가? 나 지켜줘서. 그때 엄마 아니었으면 난 정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숙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넌 내 딸이잖아. 수진이 웃었어요.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 거야, 엄마. 그래. 너는 잘할 수 있어. 정숙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식사를 이어갔어요. 창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식탁을 비췄어요. 정숙은 김치찌개를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수지는 생선을 한 젓가락 집어 먹었습니다. 엄마, 이 생선 진짜 맛있어. 그래? 시장에서 오늘 산 거야. 신선하다. 두 사람은 천천히 밥을 먹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 소중했으니까요. 식사를 마쳤어요. 수진이 일어나 설거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앉아 있어. 내가 할게. 정숙이 그릇들을 치웠어요. 수지는 식탁에 앉아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이 설거지를 하며 콧노래를 불렀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수진에게 들렸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인다. 수진의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설거지를 마친 정숙이 돌아왔습니다. 수진 옆에 앉았어요. 수진아. 응. 우리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어디? 바다라도 갈까? 아니면 산?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 바다 가자. 그래. 오랜만에 바람도 쐬고.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수진도 함께 바라봤어요. 예쁘다. 그러게.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긴 세월을 함께 견뎌온 모녀였어요.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거예요.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편안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수진도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식탁 위에는 빈 그릇들이 놓여 있었어요. 깨끗하게 비운 그릇들이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일어나 불을 켰어요. 거실이 환해졌습니다. 수진이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편안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숙도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어요. 이렇게 평온한 날들이 쌓여 행복이 되는 거니까요. 정숙은 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수진도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어요. 모녀의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어요. 이제 괜찮아. 우리 잘 해낼 수 있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진도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아침이었어요. 정숙은 일찍 일어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문을 가지러요. 우편함을 열었어요. 신문과 함께 흰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발신인을 확인했습니다. 강도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정숙은 봉투를 손에 쥔 채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봉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가 나왔어요. 정성스럽게 쓴 손글씨였습니다.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어머님께. 저는 강도윤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어 죄송합니다. 먼저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 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머님과 수진이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더 단호하게 어머니를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를 지켜주지 못한 것도 제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빛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수진이를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수진이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늘 평안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강도윤 올림. 정숙은 편지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 청년도 힘들었겠구나. 정숙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거실 서랍을 열어 조용히 넣었습니다. 수진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딸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다시 뒤돌아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정숙은 서랍을 닫았어요.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출근해. 수진의 밝은 목소리였어요. 조심히 다녀와. 정숙이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수진은 정장을 입고 서 있었어요. 가방을 메고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 있어서 늦을 수도 있어. 그래, 알았어. 저녁은 챙겨 먹고. 응, 엄마도.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어요. 다녀올게. 응, 잘 다녀와. 문이 닫혔습니다.
정숙은 현관에 서서 한참 서 있었어요. 그리고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수진이 경쾌한 걸음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뒷모습이 당당해 보였습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잘 견뎌내고 있구나. 창밖을 보니 거리에 은행나무가 있었어요.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창문을 닫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어제 빨아놓은 빨래가 빨랫줄에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숙은 빨래 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빨래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수건, 정숙의 블라우스, 수진의 셔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걷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흔들렸어요. 정숙은 빨래를 걷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을 공기가 상쾌했어요.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긴 세월 동안 혼자서 짊어졌던 무게. 이제는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딸도 잘 자라줬어요. 이제 딸도 스스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게 감사했어요. 빨래를 다 걷었습니다. 바구니가 빨래로 가득 찼어요. 정숙은 바구니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빨래를 개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천천히,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평온한 시간이 좋았으니까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정숙은 수진의 셔츠를 개며 미소 지었어요. 딸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겠죠. 밝은 얼굴로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정숙은 그 모습이 그려졌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빨래를 다 개고 옷장에 넣었어요.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어요. 혼자 있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은행나무 잎이 또 하나 떨어졌습니다. 바람에 실려 천천히 내려왔어요. 정숙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니까요.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어요. 폭풍 같았던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잔잔한 바다 같았어요.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긴 세월의 무게를 내려놓은 듯 했어요. 정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았어요. 모든 게. 창밖에서는 은행잎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노란 잎들이 바람에 춤을 추듯 날아갔어요. 아름다운 가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정숙과 수진의